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비니보험은 보험시장과 FP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성훈입니다. 예, 옆에 계시는 정성훈 박사님과 함께 보험 상품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2022 그 중에 2장, 오늘은 일부 세 번째 꼭지 낮아진 비니보험 진입장벽,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변경됐습니다. 네네. 예,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 설립 조건이 변경되었는데요. 그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6월부터 여행자 보험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니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보험사 설립이 쉬워졌습니다. 바로 자본금 조건이 50억에서 20억으로 낮아진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 회사라는 건 안정성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네.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망하면 안 되는 회사잖아요. 그죠, 특히 보험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는 자본 요건을 강화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낮췄을까요? 그 부분은 시장 활성화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든다면 여행자 보험이나 날씨 보험, 변호사 보험 등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해서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죠. 그렇게 보험 상품이 다양화된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완화해서 쉽게 말해서 미니 보험사는 50억 자본이 아니라 20억만 있어도 보험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줬는데 실제 어떤 현장에서 미니 보험사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많이 생길지는 의문이 조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요건을 완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카카오나 네네. 네이버, 토스 네. 같은 공용 플랫폼 회사들이 예. 그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즉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시장 잠식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FP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문보험사 그 설립 요건 50억에서 20억으로 줄여본들, 네네. 내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보험사를 차린다 한들 이걸 네.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그렇죠. 결국은 플랫폼인데, 네네. 그러면 우리가 전문보험사 통해서 카카오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이렇게 뭐랄까요, 네이버 스토어처럼 올린다 한들 그죠. 속된 말로 자기들 걸 팔지, 그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접근성에서 카카오나 토스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일부 수수료를 주고 들어가는 것도 계산한다면 마진이 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았으나 우리나라의 특성상 카카오가 플랫폼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쉽게 밀리니얼 세대, MZ 세대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공용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가 이게 드네요. 유명무실한 이게 완화 조건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또 얼마나 또 기발한 상품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일부 차별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배타적 사용권 자체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을 해봐야 6개월, 1년 그죠.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기발한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10년 동안은 나만 팔 수 있어, 이렇게 허용된다면 그렇죠. 매력이 있겠지만 아마 조금씩 그런 부분들의 괴리를 조금 좁혀가지 않을까, 그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어떨까요? 예. 제가 다른 나라보다 일본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일본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네. 15년 전부터 소액 단기 보험을 처음 도입을 했고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소액 단기 전문 보험사가 영업 중이고요. 굉장히 많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를 통해 반려견 보험이라든지 골프 보험, 자전거 보험, 여행 보험, 또 재미있는 변호사 보험 등 다양한 상품들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100개가 넘는 소액 보험사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것도 좀 독특한 문화입니다. 우리 같으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다 먹을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일본을 보면 우리도 좀 활성화될 것도 같은데, 근데 이런 한계가 좀 있는 건가요? 예.
뭐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뭐 미니 보험이나 비니 보험이라고 흔히 부르죠. 비대면 예, 예. 미니 보험 시장이 커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명확해요. 예, 근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일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공용 플랫폼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미니 보험 전문 보험사가 가져갈 것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카카오가 플랫폼을 그렇게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어떻게 그들과 시장을 뭐 쉐어할 수 있는지 존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고요. 거기에서 또 다른 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은 아이템이 좋은 조그만 회사들을 또 사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M&A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소액 보험사도 차려가지고 굉장히 독창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카카오나 네이버가 사갈 수 있으면 네. 메리트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험 그죠. 상품이 카피가 쉬우니까 네. 그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배타적 사유권 자체가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뭐 부단히 노력해서 계속해서 뭐 특이한 상품들, 유니크한 상품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조금 머리를 맞대서 어떤 부분이 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지 예. 독과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제가 볼 때는 고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배분될 수 있는 그런 예. 운용의 묘를 좀 살리는 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100여 개가 넘는 일본처럼 우리도 뭐 미니 보험사가 많아지면 굉장히 독창적인 상품들도 시장에서 개발될 거고 그게 개발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아니면 뭐 요번에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죠. 뭐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포기한 것처럼 큰 보험은 모르겠지만 소액 단기 보험만큼은 조금 제한을 둬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것이 훨씬 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예, 저희 내용 오늘은 저희가 비니보험 보험 시장과 FP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비니보험도 우리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2030 세대에게는 비니보험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